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관심도 많으실 겁니다. 올 1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많이 오를 것이다. 그 이후로 정말 많이 올랐어요. 조만간 4월이면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1분기 이익이 발표되는데 네. 올해 저 분기별 영업이익 보면 어떤 분기가 제일 높을까요? 결국은 4분기가 이익이 가장 두꺼울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애널리스트 한 분 모시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관심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종목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의원님 우선 그 자기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에서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김록호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2003년 5월에 제 유튜브에 한번 출연을 해 주셨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반도체 경기 좋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제가 그 실전 투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그 12월에 모셨었어요. 메모리 천조국을 넘어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셨고요. 네, 그때 12월에 하시는 말씀이 올 1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많이 오를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사라. 저희 수강생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도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약간 거의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난 9월 이후로 서버 중심으로 일반 D램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고 그로 인해서 제한된 공급 안에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상승폭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9월에서 12월로 지나오는 과정에서 매달 메모리 가격이 생각보다 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고요. 그 상황이 지금 1월, 2월, 3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짜 가격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매주 주말이나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전적으로 지금 반도체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단기 조정이 매수기에다 이런 거 자료를 내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반도체의 펀더멘탈 업황 관련돼서는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갈등 이슈가 사실 당장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정말로 엄청나게 장기화되고 초장기화가 되면 금리나 유가나 모든 것들이 건드려질 거기 때문에 매크로 전반적인 영향 하에서 반도체 수요도 일부 우려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어떤 반도체의 공급과 수요 간의 밸런스 싸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해당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저희의 업황과 무관한 이런 대외 변수에 의한 주가 조정은 항상 기회였었다라는 게 과거의 학습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좋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올해는 정말 그 이익이 많이 난다. 다 애널리스트 보는 자료를 제가 많이 보는데 공통전 견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 의원께서는 자료를 보니까 아직 내년 전망치는 수치로 안 내셨던 것 같은데 안 내셨습니까? 네, 들어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마 제가 그 추정한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제 리포트상으로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올해 대비 20% 내외 정도의 증익을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 내년에도 증가하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반도체 업종 주가가 반도체 업종 이익에 한 6개월에서 10개월 선행한다. 과거 통계가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제 올해 이익보다는 내년 이익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연 내년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보시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년에 이익 증가한다. 그런데 일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익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또 보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일치하는데 내년에는 의견 차이가 있구나. 네, 의견 그래서 차이가 한번 있을 수 여쭤본 있습니다. 겁니다. 네,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하면은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네.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주가 뭐 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출도 늘어나고 뭐 영업이익 늘어나고 주가도 올랐었는데요. 늘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새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사이클이 없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 혹은 한 3분기 정도까지는 현재의 수급 밸런스를 크게 흐트릴 상황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저희가 사실 수요에 대한 변수는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나마 제대로 조금 트래킹할 수 있고 전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급 사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주요 D램 3사의 공급 스케줄을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의미 있는 공급 증가가 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누차 말씀드려 왔었던 내용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 평택에 있는 P4라는 공장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고요. 하이닉스는 아예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청주에 있는 남은 스페이스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M15X라는 공장을 이제 짓기로 결정하셨고 24년 4월에 의사결정을 했고 25년 10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규 팹에 이제 막 HBM 중심으로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설할 수 있는 여유 공간 자체가 삼성전자의 P4 남아있는 여유 공간,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예 없었다가 새롭게 생겼는데 그 공간은 일반 D램이 아닌 우리가 지금 가장 그 핫한 수요처인 HBM 중심으로만 증설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는 아예 없고요. 그러면은 주요 D램 3사 중에 일반 D램을 증설할 수 있는 회사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조차도 미국의 주요 고객사랑 이제 HBM4 관련된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서 아마 HBM 중심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 D램의 공급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늘어날 개연성이 매우 낮고요. 그럼 왜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1분기 중에 하이닉스의 용인 팹이 아예 새롭게 생겨서 이제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분기에도 마이크론의 미국에 있는 공장이 또 새롭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빠르면 3분기 즈음에 삼성전자의 평택 5번째 공장, 아마 P5라고 불려질 텐데요. 이 공장이 또 새롭게 완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완공된 공장에 이제 각자가 어떤 규모의 증설을 할 거냐에 따라서 현재 수급 밸런스에서 영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제가 알기로는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고 사실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좀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뭐 내년 1분기부터 부분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부터 공급이 좀 늘어난다. 일단 공장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 오픈된 공장에 어느 정도의 이제 설비 투자를 할 거냐에 따라서 공급의 증분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절대적으로 지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인데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내년 하반기도 역시 수요가 더 많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공장이 새롭게 오픈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장비 셋업이 들어가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장비 셋업 하는데 또 한 2개 분기가 걸리고요. 또 이제 셋업되고 나서 바로 양산을 돌리지 못합니다. 한번 시향산도 돌려봐야 되고요. 정말로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어떻게든 27년 연내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아마 빨라야 28년 1분기부터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실제로 D램을 구매해야 되는 고객사들도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신규 스페이스가 생겨서 그들이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수급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주문 강도를 조금씩 낮춰갈
개연성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 이후로는 수요 쪽에서 이제 공급이 늘어날 걸 미리 예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얼마만큼 증설할 수 있는지가 결국은 수급 밸런스에 대한 영향을 줄 텐데, 예.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심리 측면에서는 예. 상반기 이후로부터는 조금 변수가 생길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오버서플라이로 넘어가냐 마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고,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증설 규모로 할 건지는 아직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튼 공급의 변수가 생기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반도체 수출을 보니까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반도체 수출이 우리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4% 정도 됐는데 올 3월 보니까 35% 넘어서고 있어요. 네. 예, 그만큼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저 나름대로 애널리스트 견해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얘가 저 반도체 수출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전망해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170%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율이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네. 증가율은 좀 둔화가 돼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맞는 제 모델 나오는 수치 가지고 한번 물어봐요. 충분히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가격이 정체 및 하락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년 상반기는 작년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던 구간과의 전년 동월 대비 비교이기 때문에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가격이 다시 상승 전환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 기저보다는 하반기 기저 자체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증가폭 자체는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그렇고 전월 대비는 전월 뭐 대비, 계속 금액은 증가할 텐데요. 전월 대비로도 예. 상승폭은 이미 둔화될 거라고 다들 가정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뭐 보시는 모든 그 보고서의 애널리스트들의 그 전분기 대비 메모리 가격 변동폭을 항상 어느 정도는 다들 집어넣어 놓거든요. 그게 1분기가 가장 높을 거고요. 1분기부터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상승폭은 축소되는 것으로 가정해 놨습니다. 조만간 뭐 4월이면은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1분기 이익이 발표되는데 네. 올해 저 분기별 영업이익 보면 어떤 분기가 제일 높을까요? 사실 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뿐이지 가격 상승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4분기가 이익이 가장 두꺼울 겁니다. 4분기까지 이익 규모 네. 자체는 네.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가격은 예. 빠지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전분기 대비로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요. 1분기 대비 2분기, 3분기, 4분기가 물량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가격도 상승폭이 둔화될 뿐이지 계속 상승 추세에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4분기가 이익이 제일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반도체 경기를 꺾인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요새 미국에서 그 사모펀드 문제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 그 미국 AI 관련 기업들, 특히 SAS라고 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기업들이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이익이 안 나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 손실을 볼 것이다. 예,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이 사모펀드를 환매하려고 그러는데 그 장기 투자해가지고 돈을 못 내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 큰 거 신문에 한 면에 전부 실렸더라고요. 예, 그게 2008년 비슷한 이기후 조짐이 아닌가. 예, 그렇게 되면은 AI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도 좀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3년 이후로 24, 25, 26 지금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그렇고 반도체의 투자를 가장 주도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연간 캐펙스 규모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 25년, 26년 지금 매년 전년 대비 캐펙스 규모가 40%, 50%, 60%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마지막 숫자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합산 캐펙스가 무려 6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700으로 엄청 큰 규모였는데 여기서 또 60%가 또 증가돼서 무려 이제 6천억 달러가 됐고요. 이거를 그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저희가 봤더니 30%를 넘어섭니다. 와. 매출액 대비 캐펙스 비중이. 예. 과거에 저희 막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투자가 막 될 때 그때 매출액 대비 캐펙스 비중이 한 10% 초반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30%를 넘어서니까 엄청난 규모인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과 맞물려서 과연 이런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은 당연히 있으실 수밖에 없고요.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에 대한 항상 답변은 이거는 지금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다라는 코멘트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은 저희가 우려스럽지만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한 가지 이 빅테크 업체들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 관련된 업체들의 이제 투자가 조금 이제 둔화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의 수요 주체 측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버린 AI를 필두로 한 정부 주도화의 투자가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스타게이트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5천억 달러 넘는 규모가 25년에서 29년까지 투자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이 AI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뭐 향후 3, 4년, 4, 5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AI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 인프라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한 나라는 저희가 이렇게 쭉 스크리닝 해봤는데 20개가 채 안 됐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메가 단위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러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00억 달러 이상의 코멘트가 된 지역이 딱 4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5천억이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이 2천억 유로. 그리고 프랑스가 유럽연합과 별도로가 1,000억 유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5천억 달러를 좀 넘는 규모고요. 그리고 이 유럽연합,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3개를 합쳤더니 달러 기준으로는 4,690, 4,700억 달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합성 규모가 거의 1경 정도 되는 거고요. 요게 한 25년, 29년 혹은 26년, 30년으로 스프레드 돼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연평균으로 놓고 보면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 규모가 한 5년 정도는 또 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빅테크 업체들, 캐펙스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어떤 투자 기조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정부 주도화에 또 투자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와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민 성장 펀드 150조 가량 해가지고 그쪽에 많이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민간 부분에서 좀 위축되더라도 공공 부분에서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김영익의 실전 투자 교실 봄학기는 고정 댓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어떤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극명해질 겁니다. 기존의 틀을 가감 있게 봄학기 수업을 통해 실전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실전 투자 교실 봄학기 12주 과정 중 6주는 제가 직접 각 분야 현직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하고요. 2026년 국내 유망 섹터와 섹터별 주도주들을 함께 학습하려 합니다. 봄학기는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조합해 저평가 가치주를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학습 기여부 전망이 거시경제 조건에 정말 부합하는지 제가 직접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유망 섹터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기준을 학습한 후에 산업 및 학습 기업 비중을 조절하여 실전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봄학기부터는 오프라인, 온라인 반 구별이 사라집니다. 누구나 현장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 오랜 꿈인 금융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강료를 책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